자, 대단한 평가 풀이를 할 텐데요. 뭐 질문을 해달라고 했지만 질문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안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요번 지필평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들만 풀어드리겠습니다. 1차 지필 때는 했던 거는 제외하고 2차 지필 때만 풀이해야 될 것들만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는데 풀이가 안 되는 것들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8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그래프 보고 식을 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뭐 확인해도 되고, 그래프를 사실 안 그려도 풀 수도 있죠.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은요, 그 앞에 보시면 얘랑 맨 뒤에 얘네가 그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잖아요. 왜냐면 3을 곱했다는 얘기는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치역에다가 곱하기 3을 했으니까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그림이 분포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이제 y축으로 이만큼 올렸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값은 5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게 될 거고,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4가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린다면 뭐 일단 사인 모양을 다 갖고 있을 거고, 최대는 3하고 최소는 마이너스 3이었을 텐데, 뭐 x축으로 이동한 건 지금 당장 뭐 필요는 없죠. x축으로 이동한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건 y축으로 위로 두 칸 이동한 거니까 위로 두 칸 가면 5가 될 거고 위로 두 칸 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대충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둘의 합은 4다 라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자, 11번 보시면 이게 별 두 개라고 돼 있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질문 자체가 뭐 한글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에 해석이 안 되면 일단 힘들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근데 주기가 얼마 만에 똑같아지냐면 어떤 값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면 다시 똑같아져. 그 얘기는 이렇게 주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차이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즉 주기가 2분의 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바꾸면 다음 함수 중에서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것은? 이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이 주기를 봤을 때 4x가 2파이가 되려면 사인이니까 2파이죠. x는 2분의 파이. 그래서 기억은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니은은 보시면 또 여기만 보시잖아요. 4분의 x는 2파이가 돼야 되는데 x는 8파이 나오니까 얘는 주기가 8파이니까 불가능. 그 다음에 얘는 보시면 탄젠트 2x잖아요. 2x가 이제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니까 파이가 나오는 x가 주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주기가 2분의 파이고 기억도 2분의 파이. 하지만 니은은 8파이니까 안 되고요.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해석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해석을 못하면 이게 난이도가 뭐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도 보시면 사인 함수 한 주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여기가 x축이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쯤에 이렇게 그어주시고, 언제냐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2분의 1 찍어 보시랬죠. 그러면 사인 2분의 1 나오는 값은 일단 뭐 각도로는 30도, 파이로는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대칭 함수니까 여기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값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대칭성으로 6분의 4파이, 6분의 5파이. 그다음 여기도 대칭성으로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더하면 6분의 7파이. 이제 여기부터가 답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6분의 7파이고 여기도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만큼인 6분의 11파이가 답이 되겠다. 그러면 이 모든 근이란 얘기는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인데 그거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6분의
18파이, 즉 3파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도 보시면 sin x가 루트 3 코사인 x가 되는 거를 찾으래. 그럼 여기서는 뭐 그래프를 두 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같이 그려서 이 문제를 풀겠다 하면 엄청 힘들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 코사인 x를 이렇게 넘기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 자, 이거는 이전 시험 범위에 배운 걸 알고 있어야 풀겠죠. 자,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탄젠트 x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탄젠트 x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래서 탄젠트 x가 루트 3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자, 그럼 탄젠트 함수는 그림을 꼭 반드시 그려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0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점근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고 다시 또 올라갈 거고 점근선, 그리고 2파이까지면 얘까지 있다 그랬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 구멍 뚫리고. 자, 그럼 얘가 루트 3 나오는 거, 루트 3은 뭐 1보다 크니까 이쯤에서 찍히겠죠. 이게 루트 3 나온다고 치면 탄젠트가 처음으로 루트 3 나오는 건 언제입니까?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루트 3 이런 식으로 특수각이 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0도, 즉 3분의 파이일 때 가능합니다. 3분의 파이일 때 루트 3이 나오는데, 자, 요 점에서 3분의 파이 떨어지면 루트 3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점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지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이제 또 마찬가지 기준이 어디냐를 보셔야 돼. 탄젠트의 기본 함수는 여기가 2분의 파이였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파이였고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파이가 아니고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파이부터 얼만큼?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3분의 4파이일 때가 그 값이 여기 찍혔죠.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칭성을 대칭성? 탄젠트에서 이제 그 똑같은 주의가 반복되니까 이 같은 그림의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때의 좌표, 이때의 좌표, 이때의 좌표, 이때의 좌표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답은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14번도 이제 부등식인데요. 마찬가지 그림 그려야 됩니다. 사인 한번 따로 그리고 코사인도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인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사인 그렸고요. 코사인도 그냥 같이 그려버릴까요? 코사인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로 맞게는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2분의 루트 2 되는 것 찾아보죠. 2분의 루트 2라는 점은 거기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어디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잖아요, 값이. 거기가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인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2분의 루트 2보다 2분의 1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일단 2분의 루트 2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가 2보다 작잖아요. 작은 걸로 나눴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2분의 루트 2가 2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기가 2분의 루트 2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좌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2분의 루트 2로 찍히는 x값은 당연히 4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사인 함수 기준으로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기준으로 따라가면 여기에 있는 점은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요. 2분의 루트 2보다 큰 쪽이니까 이 윗부분이겠죠. x값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이값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가 사인이 2분의 루트 2보다 큰 구간이고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볼게요. 코사인이 2분의 1 만나는 처음 점, 이쪽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이거보다 작은 건 요만큼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의 좌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3분의 파이만큼 내려온 게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도 끝에서 3분의 파이만큼 내려온 거 끝이란 얘기는 2파이니까 3분의 파이 내려오면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즉 코사인의 값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가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구간이니까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인은 2분의 1보다 커지고 코사인은 2분의 1, 사인은 2분의 루트 2보다 커지고 코사인은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x 값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은 3분의 파이부터 어디에 끝나냐면 4분의 3파이에서 끝납니다. 그쵸? 그래서 그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겠지만, 그림이 좀 나는 어디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좀 쉬울 거예요. 문제 풀이도 적고 그냥 그림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좀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도 2차 부등식을 이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나와요.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항상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 얘기는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떠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의 판별식을 풀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판별식은 b제곱하면 16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ac니까 4가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찾는 중이에요. 그럼 16 코사인 제곱 세타는 4가 될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코사인 세타가요. 코사인 세타가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 그 만족한 세타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겠죠. 코사인 그림을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x축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지금 단 해서 구간 문제에서 단 0부터 파이까지예요. 2파이까지가 아니라. 그 얘기는 여기가 파이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고, 파이에도 점이 들어가고 0에도 점이 들어가요. 그럼 그 사이에 2분의 1, 2분의 1이면 이쪽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요 사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면 지금 여기 뒤집어진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3분의 파인 거죠. 그래서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이 점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이쪽이 3분의 2파이, 이쪽이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구하는 답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니까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는 얘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답은 그냥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그림을 잘못 보면 여기를 2파이까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오는 조건들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지금 넓이라고 하면 코사인보단 사인 법칙이죠. 2분의 1, 두 변과 끼인 각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3이고 각 C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아야 되니까 마침 두 변과 끼인 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사인 값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사인 값이 필요하다고. 그럼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1인 거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 제곱 C는 넘기면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이다. 그래서 사인 C는요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삼각형 안에서는. 그럼 루트 9분의 8이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저렇게 되고, 그럼 삼각형의 넓이 S라고 할게요. 그럼 2분의 1에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 계산하면 3 지워지고 2 지워지고 8 루트 2가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별 난이도 2개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난이도 3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양장 부지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넓이는 지금 이 모양이 되게 애매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는 습관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쪼개는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쪼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되게 어렵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되면 두 변 알지만 이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면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이 각각의 각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하나의 각이라도 살리자라는 마음으로 90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쪽에 있는 변의 길이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변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또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일단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바로 적용해서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하나의 각을 알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사인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 넓이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2분의 1에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그래서 S1은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80 끝이죠. 그럼 38에 2400 이렇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를 구하려면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을 알아야 코사인 법칙을 쓰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저기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60의 제곱 3600 플러스 6400 계산하면 9만 뭐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하면 x는 100이 되겠죠. 뭐 3대 4대 5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100으로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저기 있는 삼각형을 살짝 떼면요, 요렇게 해서 100, 80, 120 이렇게 가는데, 주로 가장 큰 쪽 숫자를 잡기로 했었죠. 조금 더 편하다고. 여기에 뭐 부호는 그닥 상관없으니까 A라고 합시다.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구하냐면 2배의 양옆의 숫자 80, 100 분의 10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빼기 120의 제곱 이렇게 했었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계산하면 16000이죠. 그 다음에 분의 위에 계산하면 10,000 더하기 6400 빼기 1200 아니 1200이 아니죠. 14400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16,000 분의 위에는 2000이 남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8분의 1이 나와요. 숫자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럼 코사인 A가 8분의 1이니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사인 제곱 A는 1 빼기 코사인 저거의 제곱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64분의 63이 되고요. 그럼 사인 A는 루트 64분의 63이니까 8분의 3 루트 7이라는 굉장히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S2를 구할 준비가 된 거죠. S2는 2분의 1에다가 지금 여기 80하고 100이 양옆에 두 변이니까 80 곱하기
100에 사인 A 8분의 3 루트 7. 자, 이거 계산을 하시면 8하고 1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5죠. 그러면 500에 3이니까 1500 루트 7입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전체 넓이는 S1 플러스 S2인데 2400 더하기 1500 루트 7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이런 유형은 그림을 조금이라도 대충 그리라 했죠. A, B, C라고 하면 여기가 3루트 2, B의 각이 105도, 그 다음에 C의 각이 30도. 자, 그럼 나머지 각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여기가 135니까 45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구하라는 건 C의 값을 물어보니까요. 자, 얘와 얘 그리고 얘와 C 이렇게 하면 사인 법칙으로 풀 수 있겠네요. 그럼 사인 45도 분의 3 루트 2는 사인 30도 분의 C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3 루트 2는 2분의 1분의 C니까요. 자, 이 계산이 맨날 별거 아닌데 귀찮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2 약분이 되고 6은 2C 이렇게 되죠. C는 3 이렇게 구합니다. 자, 19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4래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다라는 건 사인 법칙이 쓴다는 얘기고, 그걸 이용해서 이 R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R의 값은 8이다. 이것까지 적어 놓고 문제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가 60도고 B가 이럴 때 C의 크기를 구해라. 자, 그러면 삼각형을 대략적으로 그려 놓고요. A가 60도, B의 크기가 4루트 2 그랬을 때 이 C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장 보이는 건 이 아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사인 A든 사인 B든 사인 C든 그거분에 어쩌고 있는 게 8이야 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 올 수 있는 변이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각 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알고 B 알고 C 구하는 건 1도 아니겠네요.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사인 B 분의 4 루트 2는 2R 8이야. 그래서 사인 B는, 그러니까 대각선 곱이 같다라고 풀 거예요. 8 사인 B는 4 루트 2다. 그래서 따라서 사인 B는 2분의 루트 2야. 그럼 각이 2분의 루트 2 나오는 각은 45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45도. 그러면 더해서 105도니까 여기의 각은 75도. 그래서 답은 75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교과서에서 이미 한번 봤던 문제죠. 이렇게 나오면 얘 대신에 뭘 넣자?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 사실 2R도 안 써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그래서 A 대 B 대 C는 루트 2 대 1 대 루트 3이다 라는 얘기고,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삼각형의 넓이가 8 루트 2인데 그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를 지금 ABC가 원래 둘레 길인데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여기를 루트 2의 K, 그 다음에 B에 오는 걸 K, C에 오는 걸 루트 3의 K라고 해서 결국엔 K의 값을 알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K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넓이가 힌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각 하나만 알면 2분의 1 A, B 여기 두 변과 끼인 각 사인 값으로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둘레 길이 구하는 건 너무 쉽겠죠. 자, 그래서 한 각의 크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뭘 쓸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A는 2배의 K의 루트 3의 K분의 K제곱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결과가 루트 3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인 A를 알고 싶잖아요. 사인 제곱 A는 1 빼기 저거의 제곱 3분의 1.
3분의 2가 사인 제곱 a이고, 그럼 사인 a는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걸 가지고 넓이에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8 루트 2니까요. 그거는 2분의 1에 두 변 k와 루트 3k, 그 다음에 사인 a니까 3분의 루트 6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풀면 k제곱은 16이 돼요. 약분까지 다 하면.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이 k가 지금 다 길이를 대신하는 k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k는 4가 답이고요. 지금 k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k 더하기 루트 2k 더하기 루트 3k가 둘레의 길인데, k에다 4 넣더라도 저걸 한 번에 계산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4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으로 써도 충분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얘로 답으로 정하죠.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렇게 각을 2등분한 선, 그리고 그거의 길이들을 주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구하라는 건 BD 이쪽의 길이고요. 이걸 알려면은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형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4대 6이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BD 대 CD가 비율이 같아져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AB 대 AC는 BD 대 CD라고 쓸까요? 그렇게 해서 AB 대 AC는 4대 6이니까 이건 다시 쓰면 2대 3이잖아요. 그래서 2대 3 그 비율 그대로가 BD 대 CD로 간다. 그래서 BD 대 CD도 2대 3의 비율로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걸 알아내는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가계 2등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2라고 그러니까 2K라고 놓으면 여기는 3K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머지 길이를 거의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여기 각이 세타라고 하면 똑같은 각이잖아요. 각을 2등분 했으니까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세타로 같을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코사인 세타를 각각 구할 거예요. 이쪽에서도 한번, 이쪽에서도 한번. 그러면 그 결과는 같은 세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겠죠, 값이. 그래서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코사인 법칙에서 그대로 성립합니다. 2 곱하기 4 곱하기 3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밑에 2k의 제곱, 이게 될 거고요. 얘는 뭐랑 같냐면 요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성립하는 거 2 곱하기 3 곱하기 6 분의 3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3k의 제곱,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을 서로 풀어서 k를 구할 거예요. 한번 구해 봅시다. 그래서 이 등식을 잘 정리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k제곱은 2분의 5라는 식이 나와요. 숫자만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10 이게 될 겁니다. 근데 구하라는 건 BD의 값이니까 BD의 값은 2K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루트 10 해서 루트 10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예전에 배웠던 이 비율 2대 4는 BD 대 CD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각의 2등분 선, 걔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 해서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만약에 2등분 했다 그러면 여기 그냥 1번과 2번의 비율은 3번과 4번의 비율과 같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별도의 기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2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긴 했지만 잘 읽어보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AB는 3, 4, 그 다음에 이쪽이 2,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로 줬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건 사각형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삼각형 두 개로 보겠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D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BC의 삼각형의 넓이를 주어졌으니까 얘의 어떤 그 주어진 정보로 건너 가서 AD의 길이를 구해보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일단 넓이가 나왔잖아요. 넓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인 법칙 중에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두변과 끼인각으로 보는 건데, 지금 두변이 마침 주어져 있으니까 우린 각 b에 대해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지금 4루트 2잖아요. 4루트 2가 어떻게 나왔냐면 2분의 1에 3 곱하기 4의 사인 b 값으로 나왔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사인 b의 값은 6분의 4루트 2인 거를 알아냈고요. 좀 정리하면 3분의 2루트 2가 값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 중에 이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거든요. B와 D를 대각, A와 C를 대각, 뭐 요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주보는 각도 대각이라고 하는데, 사인 B를 구해서 그 다음 더 이상 할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B와 이 D의 성질 더해서 180 더해서 파이가 된다는 그 성질을 이용하면 결국엔 우리는 이 각 D에 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의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인 B를 코사인 B로 바꾸면 코사인 법칙으로 의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를 구하고 각을 B에 있던 각을 D의 각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해다 보면 여기서도 또 코사인 법칙을 쓰면 AD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갈 건데, 일단 코사인 B부터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사인 B를 구하려면 우리 그 사인 제곱 B와 더하기 코사인 제곱 B가 항상 1이다. 각이 같으면 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은 1이다 라는 거 있었죠. 그럼 풀면 9분의 8 더하기 코사인 제곱 B는 1이니까 코사인 제곱 B는 9분의 1이에요. 따라서 코사인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코사인은 x좌표였잖아요. x좌표인데 지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면 2사분면이 음수 1사분면이 양수니까 지금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는 예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90도를 넘지 않겠죠. 그래서 코사인 b는 양수값 3분의 1을 택하고요. 그럼 코사인 b가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여기를 x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 보시면 x제곱은 나머지 두 개의 제곱 9 더하기 16 빼기 2배의 3 곱하기 4의 코사인 b 이렇게 구했던 거 공식만 안 까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25 마이너스 24 코사인 b인데 제 값이 3분의 1이니까 25 빼기 24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25 빼기 8 계산하면 17이 나오죠. 그럼 x는 길이니까 그냥 루트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과 루트 17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ADC만 따로 이렇게 떼볼게요. 삼각형 ADC만 떼보면 여기가 2고 D고 A, C, 여기가 루트 17.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 각만 알면, 물론 다른 각을 알아서 각 C를 알면 여기를 X로 놓고 바로 구하면 편하긴 하지만 지금은 각 C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각 D에 집중을 해서, 어차피 여기 2와 루트 17이 나와 있으니까 공식에서 뭐 한 문자만 비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D는 뭐랑 똑같냐면 파이 빼기 각 B랑 똑같아요. 왜냐면 그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각 B랑 마주보는 대각 각 D가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D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각 B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건 우리 했던 거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면 한 이쯤에 있을 거고, 그럼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계산하면 B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D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루트 17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러면 17은 양변에 여기 모르는 거 얘 y라고 할게요. 그럼 2의 제곱 4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y 코사인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4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y에 곱하기 플러스 3분의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니까. 그래서 그게 17이다. 그럼 넘기면 y제곱 플러스 3분의 4y는 13이에요. 불편하니까 30 곱해주면 3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풀려고 인수분해를 시도하면 3 곱하기 13 이렇게 되면 9고 13이고 9호는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y 플러스 13에다가 y 마이너스 3은 0.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3 또는 3인데 y 역시 길이잖아요. 길이니까 3을 답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D의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서도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도형의 성질들이 좀 쓰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대각을 더해서 파이가 된다. 180도가 된다.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그 코사인의 파이 공식이 파이에서 뺐냐 파이에서 더했냐에 따라서 부호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던 거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일단은 처음에는 당연히 넓이가 나왔으니까 사인 값이 쭉 나왔을 거고 그 다음 코사인 B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한 뒤에 다시 또 삼각형을 따로 봐서 요런 그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하고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이 단계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게 처음 들어서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간을 좀 잘 뜯어서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반복해서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요 당장 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다 풀어 보겠습니다. A 탄젠트 BX 플러스 C 이렇게 뭐 그냥 일반형이 나와 있는데 저런 문제는 항상 평행이동하는 이전의 모습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fx를 다시 쓰면 자, A 탄젠트 그 다음에 저기는 b로 묶어줄 수 있거든요. b에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묶어줘야 얼만큼 이동했냐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의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의 탄젠트 bx로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는 d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라는 걸 사전에 파악을 한 채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주기가 2분의 파이래. 그럼 탄젠트 함수 잘못 생각하면 왜냐하면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여기 처음 나오는 애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주기가 2분의 파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탄젠트의 주기는 이만큼 파이예요. 파이. 그러니까 조금 변형이 있다라는 거고 주기를 구할 땐 여기를 건드렸죠. bx가 원래 주기인 파이가 나오게 하는 x를 새로운 주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b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이 b분의 파이가 새로운 주기인데 얼마다?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는 2구나 라는 거를 일단 캐치할 수 있고 자 그럼 x축으로 결국에 이동한 건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이동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값 자체가 4분의 파이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c의 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요. c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여기 있는 d가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럼 ABC 중에 우리 지금 BC, D를 다 구했어요. ABCD 중에 A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럼 fx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써봅시다. A에
탄젠트에 b의 x, 여기는 다시 한번 원래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b 대신에는 2가 들어가고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c 대신에, 그 다음에 d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얘가 fx였어요. 근데 얼마를 넣으면 3분의 파이를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그럼 3분의 파이를 x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a의 탄젠트, 여기가 f의 3분의 파이를 증거하는 중이고요. 넣으면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파이가 이따 계산이 되겠죠. 저기 계산을 하면 a 탄젠트 6분의 4파이 빼기 3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여기 6분의 파이구나. 그럼 a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냐면 30도잖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 나와요. 그래서 루트 3분의 a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네 지워지고 a는 얼마?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건 a, b, c, d를 구하라잖아요. a는 3이고 c, d를 구하면 3 곱하기 b가 2고요, 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d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결과는 플러스가 될 거고 3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자, 24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일단 제한은 요 정도, x는 2분의 파이까지의 제한을 뒀고요. 방정식 얘를 풀어내는 건데, 뭐 2를 넘기고 보면 이제 이 사인 함수에만 집중을 하면 되고,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했고 또 주기는 얼마인지 파악하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2를 넘기면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엔 크게 보면 사인 함수가 2분의 1 나오는 x를 찾는 중이에요. 근데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얘가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우린 뭘 찾게 되냐면 얘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원래 함수는 얘는 사인 4로 묶으면 x-12분의 파이가 되니까 원래 함수는 사인 4x였을 거고 x축으로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겠구나. 그러면 주기를 구하려면 4x가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x는 2분의 파이, 즉 한 주기가 2분의 파이구나. 아, 그래서 제한을 2분의 파이까지 한 주기만 보겠다라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그럼 쟤는 원래 사인 함수, 이런 사인 함수가 있었는데 얘 주기를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면 원래 사인 함수는 0이 0파이 2파이에서 0이었으니까 요 가운데는 절반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일 때 0이 됐었겠죠. 그리고 이런 애를 x축으로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럼 12분의 파이를 뭐 정확하게 쓸 수는 없지만 대략 옆으로 조금 갔다고 치고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옮겨졌을 거예요. 얼만큼 이동했냐고요? 얼만큼? 여기서 여기는 12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4분의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얼마인지 찍어볼게요. 4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면 12분의 4파이, 즉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점은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2분의 파이까지만 볼 거니까 여기 밑을 넘어가는 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값이 얼마 되는 거?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라는 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은 여기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있겠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의 대충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고, 그쵸?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쪽 보시면 사인의 이 값이 2분의 1 나와야 되려면 여기에 있는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는 값이 6분의 파이여야겠죠. 그래야 2분의 1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 풀이를 합니다. 4x-3분의 파이가 일단은 6분의 파이가 나와야
2분의 1이 되겠지 해서 4x는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즉 계산하면 6분의 3파이 해서 2분의 파이가 돼요. 결국에 x는 얼마냐면 8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나와.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렸잖아요. 검은색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래프예요? 이 식은, 그쵸, 파란색 그래프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2분의 1 나오는 점 여기죠. 그 값이 얼마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파란색 그래프에 어디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해서 8분의 파이를 찾았잖아요. 그 8분의 파이는 어디냐면 그 파란색 그래프가 2분의 1 되는 지점, 여기가 8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를 하나 찾은 거예요. 아, 저 값이 2분의 1 되는 x는 8분의 파이구나. 하나는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은 요 점이 얼마일까를 찾는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지금 그래프가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랑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겠죠. 둘 다 2분의 1 나오려면.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0부터 8분의 파이까지니까 8분의 파이지 라고 계산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만큼의 빈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리는 8분의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2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파이니까 24분의 파이가 여기에 거리인 거죠. 그래서 24분의 파이만큼이 떨어지면 2분의 1이라는 점이 만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24분의 파이만큼 뒤로 오면 2분의 1에서 만난다, 그런 x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계산은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4분의 파이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24분의 8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2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은 24분의 7파이가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대칭성까지 이용해서 결국에 구하는 x값은 8분의 파이 또는 24분의 7파이가 답이 된다. 그래서 그림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풀이 방식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리려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됐고 평행이동은 어떻게 했고 그래서 주기는 얼마고 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파란색으로 그려놓고 그 필요한 점들은 우리가 찍어놨죠 미리. 그리고 2분의 1 나오려면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돼 해가지고 쭉 구한 게 8분의 파이인데, 그 8분의 파이는 파란색 그래프와 2분의 1이 만나는 점, 그 점의 8분의 파이, 그게 바로 또 해기도 하고요, 방정식에. 그 다음에 요 거리만큼 여기서 움직이면 나온다 해서 24분의 7파이까지 구했습니다. 난이도가 2개라고는 하지만 어려워요. 이거를 뭐 다른 방법,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뭐 그래프로 푸는 방식이 선생님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치환하는 쪽이 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방식에 맞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도 풀어볼게요. 25번도 마찬가지 삼각형 막 이렇게 복잡하게 쪼개놓고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텐데, A, B와 A,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두 밑각이 같다. 그래서 이 각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변 BC 밑에 있는 이 변을 1대2로 내분했다라는 얘기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려준 거잖아요. 1대2로 내분한 거니까 얘를 3으로 나누면 4인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가져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BAD를 세타라고 주어질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란 얘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여기에 있는 길이만 알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건 바로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 목적은 여기에 있는 AD의 길이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일단 작게는 x를 가지고는 여기 8, 여기 8이니까
여기 있는 각을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x제곱은 어쩌고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집중하냐면 각 C에 집중을 합니다. 코사인 C에. 그러면 코사인 C를 알면 바로 x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방식대로 생각을 거꾸로 해줘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는 각 세타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타가 저렇게 정해졌으면 코사인 세타를 알기 위해선 코사인 법칙, 그럼 필요한 건 여기 있는 길이. 그럼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선 여기도 코사인 법칙이 필요해서 여기 코사인 C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코사인 C는 2 곱하기 8 곱하기 8 분의 8의 제곱 64 더하기 64 빼기 x제곱이라고 써서 하나 나오는 건데, 얘도 모르고 지금 코사인 C도 모르고 x제곱도 모르니까 이 문제는 하나 더 필요하는데, 삼각형을 다시 보면 ABC로도 볼 수 있죠. ABC로도 볼 수 있고 그 변의 길이를 각각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C, 코사인 법칙을 똑같이 어디에 적용을 시킬 수 있냐면 삼각형 ABC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배의 8 곱하기 12 분의 8의 제곱 64 더하기 12의 제곱 144 빼기 8의 제곱 6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애는 뭐에서 본 거냐면 삼각형 ADC에서 본 거고, 밑에 있는 애는 삼각형 ABC에서 본 거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얘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또는 코사인 C를 그냥 바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C가 얼마 나오냐면, 일단 뭐 편하게 계산하려면 64, 64 지워질 거고 12의 제곱이 144니까 12가 남겠죠. 그리고 2, 6, 12, 2, 4, 2, 3, 6 그래서 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야 될 건 2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64 더하기 64 빼기 x제곱은 4분의 3. 얘를 풀면 되잖아요. 얘를 풀면 x제곱이 얼마 나오냐면 x제곱이 32가 나와요. 좀 이건 숫자 정리니까 각자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x값은 4루트 2, 거리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4루트 2라는 걸 알았고, 그럼 우린 그 다음 방법으로는 삼각형 A, B, D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따로 뗄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세타, 그리고 4루트인 거 구했고 여긴 8인 거 4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건 당연히 2배의 8 곱하기 4루트 2 분의 8의 제곱 4루트 2의 제곱 다시 4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 이걸 계산을 한 결과는요 8분의 5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 문제 풀이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요거 한 묶음, 그 다음에 요거 한 묶음을 계산해서 결과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게 첫,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까지가 되고, 세 번째 단계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더 적용시키는 거,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결국엔 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간단한 등식 해결,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와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다시 푼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x를 구해야 돼, 그럼 이쪽에 각이 필요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코사인 법칙, 그리고 작게도 보지만 크게도 볼 수 있다 해서 따로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원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문제가 뒤로 갈수록 당연히 복잡해졌는데 반복해서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 이용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좀 열심히 혼자 알아가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로 마치겠습니다.